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술부장 경우수입니다. 오늘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저 없는 논술은 아마 모의고사에 정말 자신 있는 극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두 학교 정도 지원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만일 상황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하나 정도는 최저 없는 논술을 섞어 쓰도록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라 6장의 카드를 모두 다 이 최저 없는 논술에 투자하는 학생들이 은근 많습니다. 반수생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죠. 실제로 저도 매년 한 명씩은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올해도 벌써 최저 없는 6논술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상담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최저 없는 6논술 전략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시논술의 3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은 학생부 내신, 수능 최저 기준, 그리고 논술고사 이렇게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포맷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논술 전형이 간소화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간소화의 과정에서 내신 비중이 줄어들거나 수능 최저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학생들이 좀 더 지원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의 경우 이 전형 간소화가 진행된 대표적인 학교들이 되는 거고요. 대학들이 이렇게 전형 간소화를 진행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결국 전형료를 많이 걷어서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 벌기가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형 간소화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손해보는 부분이 생깁니다. 첫째로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원하기 편하게끔 문턱을 낮춰줬기 때문에 원래라면 지원하지 못했을 학생들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풋과 아웃풋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곧 대학의 명성과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러한 행태는 학교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너무 높은 경쟁률로 인한 채점의 어려움이에요. 평가 요소를 줄여놨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을 골라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최저 못 맞춘 학생들이 다 잘라내고 논술 성적 비슷한 것 같으면 내신으로 쭉 줄 세우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논술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채점이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객관식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점수를 매기기도 힘들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거기 때문에 예시 답안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흔히 인서울이라 불리는 이 상위권 대학들이 이런 부분들도 모르고 우리에게 자꾸 문턱을 낮춰주는 걸까요? 특히나 국내 최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인 연대는 내신 반영도 하지 않고 수능 최저 기준도 없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편의를 봐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만큼 논술 문제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논술고사가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실력에 따라서 학생들이 필터링 된다는 거예요. 논술고사가 어려워짐으로써 학생들의 인풋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똑똑한 학생들만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채점하기도 용이합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변별력이 생기다 보니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속출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점해야 될 인원들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됐죠. 그럼 다시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은 전형이 간소화된 학교들이었고요. 그래서 최저 없는 대학들은 결론적으로 논술 문제가 어렵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최저 없는 대학들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최저 기준이 자신 있는 학생들도 지원하고요. 최저가 자신 없는 학생들은 더 많이 지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표면적인 경쟁률이 곧 최종 경쟁률이라는 거예요.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들은 실제 경쟁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최저를 맞춘 학생들만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 경쟁률은 의미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실제 경쟁률은 각 대학마다 매년 달라지지만 보통 40~50%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최저 기준을 맞춘다고 한다면 반토막 정도 내 실제 경쟁자가 줄어드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 없는 대학들은 가뜩이나 경쟁률이 높은데 이렇게 제외되는 학생들도 없으니 체감상으로는 내 경쟁률이 훨씬 더 높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는 대학은 총 8개 학교입니다. 연대, 한양대,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 광운대, 경기대, 가톨릭대. 이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대를 하나 빼고요. 인하, 아주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광운, 경기, 가톨릭 중에 하나를 제외해서 6개 조합을 맞추게 됩니다. 결국 최저 없는 육론수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똑같은 조합으로 수시를 지원하게 될 겁니다. 애초에 선택권이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갖는 이점도 있긴 합니다. 일단 수시 플랜을 짤 필요가 없죠. 나에게 어떤 학교가 잘 맞는지 조사하고 고민할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써야 할 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시간을 절약해서 빠르게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8개 대학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논술고사의 난이도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대학별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연대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작년 기준 70대 1이었고요. 표면적으로는 최저가 없다고 하지만 영어 제시문과 수학 문제를 풀려면 최소 각 2등급은 나와야 합니다. 결국 2합 4가 나와야 문제를 건드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최저가 있다고 봐야겠죠. 한양대는요, 최근 논술고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존 유형에서 변화가 있진 않지만 굉장히 불친절해지고 있거든요. 제시문 분량을 점점 줄이고 있어서 가져다 쓸만한 논거가 없고요. 그래서 1200자를 채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기량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보다 일단 작년 경쟁률이 200대 1이에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시험 보는 다른 학생들이 못 쓰길 바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력과 상관없이 운에 기대는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겠죠. 단국대, 문제가 어렵습니다. 요구하는 답안 분량이 짧은데 제시문을 많이 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평소에 글을 깔끔하게 요약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또 신문기사나 그래프 자료 등 자료를 넘치게 제공해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리 있게 활용하지 못하면 답안 분량을 넘겨서 고생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결국 경쟁률 자체는 많이 높진 않지만 이 문제가 만만하지 않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인하대 문제는 전체 난이도 1이라고 했습니다. 말모. 아주대는 인하대와 조건은 동일하지만 문제가 쉽습니다. 소문제로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 분량이 짧은 편이고 또 제시문도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해요. 그런데 작년 기준 아주대 경쟁률은 인하대에 딱 2배 높았습니다. 결국 문제가 쉽지만 높은 경쟁률이냐 아니면 경쟁률은 낮지만 문제가 어려울 것이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이 되겠네요. 그 어느 쪽도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는 경기대와 같은 조건에 문제는 조금 더 쉽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경기대 경쟁률의 딱 2배가 더 높은 편이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 광운대와 가톨릭대보다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나 이번 문제에서 시사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워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가톨릭대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완벽한 답안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8개 학교 모두가 나름의 단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들도 이 정도의 어려움은 다 존재하지만 제가 이 최저 없는 육로수를 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장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최저가 없다는 거. 그래서 같이 쓸 때 효율이 안 나는 겁니다. 똑같은 장점을 가진 6개 학교를 한 번에 지원한다는 건 너무 전략적이지 못하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대학들을 일지망으로 희망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조건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 대학들을 함께 섞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듯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최저 기준을 맞추기만 해도 실 경쟁률이 떨어져서 합격률은 올라가요.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합격이 쉬운 거죠. 결국 수시논술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수능도 포기하지 않고 최저 기준까지는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여학생들의 경우 최저 기준이 좀 낮은 서울권 여대가 대안으로 존재하거든요. 덕성여대의 경우 올해 최저가 2합 7이고요. 서울여대는 최저가 더 떨어져서 국영수 중에 한 과목만 3등급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 자신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알아보지도 않고 최저 없는 육로수를 지원하지 말고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나에게 꼭 맞는 전략을 세워보길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노수유장 경호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의논합시다.